안녕하세요. 역삼동 대법자입니다. 최근에는 뉴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부동산 사기와 관련된 뉴스가 자주 나옵니다. 부동산 사기가 어디에서 많이 나온지 확인을 해보면 경매 학원에서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아무래도 돈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 이러한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투자를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걷는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배움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MPL은 부동산에서도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투자하기 전에 교육은 필수입니다. 투자 전에 꼭 충분한 교육을 듣고 투자에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MPL 투자를 하고 내 돈을 확실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부탁드리겠습니다. MPL 투자를 했다면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과 개인 아니면 개인과 법인, 법인과 법인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다면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 공증 등 다양하게 약정이 가능합니다. 채권 보존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위에서 말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 공증의 단점은 법정이 분쟁의 소지가 있기에 민사소송으로 확정 판결을 받고 난 뒤 판결문을 근거로 추심의 절차가 이뤄지지만 추심의 기간이 몇 개월에서 1년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공증은 약정 이행이 되지 않은 시 강제 집행이 바로 가능하지만 이것 또한 실제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불확실성이 큽니다. MPL 범죄 사기로부터 내 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근저당권부 채권 질권 설정 계약서입니다. 간단하게 질권 설정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질권 대출 기관에서도 채권을 담보로 90%의 자금을 차입하게 되면 질권 설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도 필수적으로 질권 설정을 대부업체와 약정을 해야 합니다. 질권 설정을 하게 되면 내가 투자한 투자금이 가장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질권 설정이 무엇일까요? 쉽게 정리하자면 근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대여한 뒤 채권 보존을 위해서 설정하는 것이지만 근저당권부 질권은 부동산이 아닌 근저당권, 즉 채권을 담보로 하는 것입니다. 채권을 담보로 금전대여를 하고 채권 보존을 위해서 설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투자자 질권 설정에 관한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도하는 금융기관에서 채권 양수도 계약을 통해서 MPL을 양도받은 대부법인은 통상적으로 질권대출 금융기관에서 질권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이전합니다. 이후 투자자는 대부업체와 근저당권부 채권 질권 설정 계약서와 변제 합의서를 작성해서 해당 등기소에 등기 완료 후 해당 경매계에 권리 신고를 합니다. 근저당 채권 질권 설정 계약서는 옆에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작성하게 됩니다. 표준 계약서는 아니니 참고하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채무자 즉 근저당권자가 채무자가 되며 투자자는 채권자가 됩니다. 근저당권부 채권 질권 설정 계약서에는 기본적으로 채권의 금액, 채무자의 채무 이행을 위해서 근저당권의 질권 설정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질권 설정자 즉 채무자인 대부법인은 변제기에 이행이 지체가 되면 저당권에 가름하여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며 경매 등 집행 시에는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질권 설정자 즉 채무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별지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표시 즉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질권 설정 계약이 완료가 되면 이 내용을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채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근저당권부 질권 설정 통지서입니다. 근저당권이 양수도 계약을 통해서 이전이 되고 나면 양도 통지의 의무를 가지는 것처럼 질권 설정을 하게 되면 동일하게 양도 통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해당 경매계에 질권 설정을 하였다는 권리 신고를 하여 마무리해줍니다. 질권 설정 이외에는 추가적으로 작성해야 할 서류에는 변제 합의서가 있습니다. 변제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이 경매 배당 시 배당 순위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가 됩니다. 1순위는 선순위 질권자, 최초 근저당 이전 시 질권 대출 금융기관이 됩니다. 2순위는 후순위 질권자, 투자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3순위는 마지막으로 근저당권자, 대부법인이 가장 마지막으로 배당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변제 합의서에는 대출 만기 전이라도 근저당권자의 기한이익 상실이 되면 선순위 근질권자가 채권을 회수하는데 이의가 없다는 것에 동의를 하며 후순위 질권자는 선순위 질권자의 채권 원리금 수령에 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선순위 근질권자가 배당을 받고 난 다음에 후순위 근질권자가 배당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정리되어 변제합의서가 작성이 완료가 됩니다. MPL 투자 시에 꼭 챙겨야 할 내용인 근저당권부 채권 질권 설정 계약서, 근저당권부 질권 설정 통지서, 변제합의서 이 세 가지는 MPL 투자 전에 이것만 알고 가셔도 내 돈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MPL 투자 시에 꼭 알아둬야 할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투자자라면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상 역삼동 대부업자였습니다. 이번에 투자하는 물건은 부산에 위치한
위치한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구성된 건물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경매는 23년도 연말에 진행이 되었으며 최근에 채권 양수도 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본 채권은 원금 할인을 많이 해서 낙찰가가 얼마에 되는지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겠지만 최소 페라리 또는 람보르기니 한 대 정도는 남길 듯 합니다. 낙찰가가 좋다면 그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NPL 투자의 묘미는 짧은 투자 기간, 소액 투자, 고수익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키는 투자입니다. 이번 건에 투자하신 투자자의 투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질권 설정을 하면서 배당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